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밤 10시 4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리플로 질문 남겨주셨어요. S&P가 오르는데 변동성 지수 왜 같이 오르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잘 없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 드려볼까 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것이 현재 미국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정확한 학문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해요. 다만 이제 제가 매매를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고 맞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를 산출하는 기준은 요겁니다. 옵션 가격입니다. 옵션 가격. 이게 옵션 전광판인데요. 행사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콜이 있고 여기 풋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가격 합치면 양합이에요. 이거 두 개 합친 가격을 잘 계산하면은 이 옆에 있는 이러한 변동성 지수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317이 행사 이게 이제 ATM에 있는 이게 ATM 이게 지금 행사가에 와 있는 옵션 가격이죠. 3.17, 4.79 두 개 더하면 한 8.0 부근 정도 됩니다. 8이 좀 안 되죠. 자, 이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25가 나온 거예요. 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합이라는 거, 이 양합이라는 게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참고로 양합이 증가하면은 옵션 양합이 증가하면 변동성 지수 올라가는 거고요. 양합이 감소하면 변동성 지수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제 양합이 떨어지고 언제 양합이 올라가는 거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값은 양합이 감소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변동성 지수 감소하는 게 옵션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상품은 시간제 상품이기 때문이죠. 한 달 만기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 내내 시장이 개장하지 않더라도 얘는 기본으로 0으로 수렴해서 마감이 되게 됩니다. 외가에 있는 옵션들은요 0이 돼서 마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주면 옵션은 원래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치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콜이 오르고 풋이 내리고 지수가 하락할 땐 콜이 내리고 풋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옵션의 가격들이 슬슬슬 빠져갑니다. 슬슬슬 빠져가고 양합은 이렇게 슬슬슬 감소하고 변동성 지수 슬슬슬 감소하면서 마감이 되게 되죠. 보통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요게 보통 이 시장은 그래도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쪽이 이기잖아요. 콜이 이기거나 풋이 이기거나 보통 한쪽이 이기기 때문에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상적인 움직임들을 거치면서 이 옵션의 양합은 매일매일 조금씩 꺼져가게 됩니다. 만기일이 가면 갈수록 옵션의 가격은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양매도라는 것도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매일매일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보합으로 계속 옆으로만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콜도 죽고 풋도 죽습니다. 양쪽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이 옵션들의 가격이 양합이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폭락하는 사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대충 요런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도 있다. 근데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진 않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옵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합이 감소하는 상품이고 그게 정상이다. 근데 양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같은 때 양합이 증가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막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은 시간제 상품인데 시간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치 하락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양합이 올라간다는 건 뭔가 시장이 이상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양합이 올라가는지, 언제 양합이 올라가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간단히 이 숫자로 좀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가 10포인트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물 지수가 하루에 10포인트 올랐어요. 한국 선물이. 자, 대박이죠? 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콜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콜은 지수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막 오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100%, 200%, 300%, 400%막 계속 시세가 날 겁니다. 무한으로 콜옵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순간에 반대쪽의 풋옵션의 가격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다가 마이너스 50%쯤 되면 더 이상 이 가격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보통 해봐야 마이너스 60%, 진짜 극단적으로 가봐야 60%, 만기주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마이너스 50에서 60% 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콜옵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풋옵션 가격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콜 가격은 계속 비싸지는데 풋 가격은 하락이 제한적이면 어느 순간이 돼서 콜옵션 가격 더하기 풋옵션 한 개 양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 거꾸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시원하게 10포인트 폭락하는 날이 있다고 칩시다. 10포인트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요. 100%, 200%, 300%막 올라가는데 반대쪽에서 콜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쯤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져요.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풋옵션의 가격은 한없이 올라가지만 콜옵션의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합이 올라간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합이 감소하는 상품인데 이게 양합이 올라가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특이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오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지나치게 상승할 때 양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보시면 돼요. 8월 초에 이랬습니다. 8월 초에 이렇습니다. 8월 초에 2주 가까이 지수가 폭등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때가 폭등했던 때예요.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렇게 양합이 지수가 계속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8월 5일부터 해서 올라갔죠.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양합이 쭉 올라갔습니다. 8월 5일 어디냐? 여기입니다. 8월 5일부터 해서 8월 14일까지 양합이 쭉 올라갔다. 요 구간,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변동성 지수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콜옵션이 미친듯이 비싸다 라는 겁니다. 콜옵션이 미친듯이 비싸다. 당시 콜옵션 차트를 살짝 볼까요? 이런 그림,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였습니다. 콜옵션이 이런 모양을 나오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시간 가치가 있어요. 살찐 옵션만큼 그렇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콜이 너무나 피둥피둥 살이 쪄버렸기 때문에 얘는 바늘로 톡 찔러주면은 개박살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진 거예요. 콜옵션에 바람이 빠지면서 일부가 풋옵션으로 흘러가서 풋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지고요. 제가 이런 논리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선 인버스를 더 사야 되지 인버스를 팔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변동성 지수 상승하면서 옵션 양합이 상승하면서 가치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달아올랐다는 거고 이건 바늘로 톡 찌르면은 바람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에 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인버스를 손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미국장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S&P 지수는 눈만 뜨면은 올라가고 있죠. 어제 그리고 상승폭을 더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더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빅스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 결국 이 현재 미국 시장 콜옵션 차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 콜옵션 차트가 이렇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국장 콜옵션에 너무 살이 붙어서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바람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 인버스 같은 것도 지금 오히려 이제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먼저 매수한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손절을 하더라도 최소한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지금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오르더라도 한번 살찐 콜옵션이 죽으면서 나오는 풋옵션의 반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먹고 손절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장 콜옵션은 어마어마하게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오늘 밤에 터집니다는 아니에요. 오늘 밤에 터집니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 터질 거예요. 어느 순간 장대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 박살날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장 보시면은 한국장 이렇게 이번에 V자로 꺾였잖아요. 이건 V자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간 한국장이 이번에 그냥 겁나 폭등하다 팍 꺾여 내려온 이유가
진짜 이렇게 콜옵션이 살이 쪄 있으면은 원래 통상적으로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확인도 없이 하루 만에 꺾여 버렸다는 거죠. 살이 많이 찌면 이 위에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V자로 꺾여서 내려왔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국장에서 언제 하루 하락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생각보다 급하게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장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그만하고 한국장 마감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장은 여기 보시면 317대에 저항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317점, 뭐 하여튼 대충 317이라고 할게요. 그것도 말이 되니까. 317에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317 쪽으로 올랐다가 일단 좀 밀리긴 했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루에 이 옵션은 반토막 정도 나면 끝나거든요. 자, 오늘 어디서 풋옵션 반등 나왔나 보시면 마이너스 53% 저점 찍고 올라왔고, 이런 건 좀 이건 마이너스 55% 찍고 올라왔고, 이거는 마이너스 50% 찍고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50%대가 옵션 가격이 하락하는, 당일날 하락하는 한계예요. 만기일이 아니라면, 만기주가 아니라면 50%가 한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고요. 아무튼 방향성은 모릅니다. 방향성은 몰라요. 다만 당연히 상방이 우세하겠죠. 당연히 올랐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긴 열어놓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 콜옵션이 워낙 살이 피둥피둥 찐 상태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에도 바람이 급격하게 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는 하셔야 되겠고요. 제 생각엔 지금 코스피 올라도 좀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어딘가에 쌍고점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콜옵션이 이번에 너무나 많이 무리를 했어요. 콜옵션이 언제 무리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여기 6월 초에 한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한번 뽑아냈어요. 원래 6월 초에 뽑아내도 죽는 건데 이게 한 번 더 뽑아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코스피는 어떤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이제 다 소진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조건 어디선가 쌍고점이 나오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좀 뭐하다는 거죠.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 이런 말씀 정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미국장이에요, 그죠? 미국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거. 근데 일단 오늘 미국장이 심상치가 않네요. 일단은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제 솔직한 생각은 뭐냐면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미국장 개파락이 조금 심하긴 심합니다. 오늘 미국장 개파락이 심해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갭상승해 버린다면은 차라리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한국장 보십시오. 한국장 여기 8월 달에 콜옵션이 피둥피둥 살이 쪘을 때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옵션 과열되는 요 기간 동안은 계속 보합 출발이거나 아니면 개파락 출발했어요. 보합 출발, 거의 보합 출발, 갭상승 하더라도 조금, 갭상승 조금, 보합 출발, 개파락 출발 하다가 죽는 날이 어떻게 됐다? 갭상승 출발했죠,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이거는 현재 미국장은 개장하자마자 일단 개파락 출발이거든요. 이거 S&P 지수인데 보시면 마이너스 0.5% 개파락 출발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어쩌면 매수 세력을 더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 세력 더 자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개파락 출발하는 건 솔직히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려버리면은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현재 1.5% 제법 많이 하락해서 출발하는데요. 이게 일단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강했던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 한 번으로 잘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갭 상승이 아마 얘를 죽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오늘 개파락 폭이 좀 전반적으로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은 장중에 조그만한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어요. 물론 오늘 밤에 뭐 이렇게 개파락 출발했지만은 위쪽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리 꽂아서 막 장대음봉이 떨어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면,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콜옵션이 피둥피둥 살쪄져 있는 거를 바늘로 터트릴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솔직히 오늘 살찐 콜옵션을 죽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렇게 개파락에서는 살찐 콜옵션을 죽이겠다는 게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드리고요. 하여튼 뭐 애플 같은 것도 오늘 개파락이 제법 심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4%. 솔직히 애플 같은 거는 보면은 지금 거의 어제 저점 부근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워낙 미쳐있고 광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어제 저점 부근에서 개파락 출발해 버린다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게 맞다고 보긴 보는데,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진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애플이고 이런 주요 종목들이 지금 너무 개판하기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오히려 매수의 찬스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더 오른다, 대세 상승한다, 이렇게 개판하게 해서 눌림목으로 앞으로 더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살쪄 있는 상태고 콜옵션이 언제든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터뜨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어쨌든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달러 인덱스 정도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일단 하락 채널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진짜 여기서 바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린다면 이 부분이 언더슈팅으로 해석이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락 채널형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모양을 보시면은 미국장 본장 개장하기 전에 이 상승하는 이 위쪽의 저항에 벌써 터치를 하거나 지금 살짝 밀리거든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고 싶다면은 이게 최소 오늘 이렇게 오르긴 힘들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야지,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이 저항을 돌파하는 거지. 지금 현재 미국 본장 개장 10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계속 오르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안쪽으로 좀 기어 내려올 가능성을 조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지수가 개파락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개장 전에 이미 어떤 달러 인덱스가 고점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이미 마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어쩌면 미국장 개파락이 오히려 어떤 상승을 자극시키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뭘 터뜨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다만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요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긴 해요. 콜옵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살이 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골드라든가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가 지금 이런 친구들은 이미 좀 슬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좀 많이 좀 죽어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 보시면서, 또 그리고 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좀 보시면서, 야,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야, 이거 무슨 병곡이 9월달 안에 오긴 오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머리에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달아주시고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